자, 4주차에는 우리가 미분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익숙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익숙하다는 것과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미분법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접근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그리고 캘큘러스에서 새롭게 다뤄지는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주제는 크게 극한과 연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x가 c로 갈 때 fx의 극한이 l이라는 하나의 이 값을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새롭게 정했었잖아요. 그죠? 임의의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만족하기를 x와 c 사이의 거리가 0과 델타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fx의 함수값과 극한값 l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이 델타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극한값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실론 델타 문법으로 새롭게 정의했었고, 연속은 결국에는 C점에서 연속이라 하면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얘를 입실론 델타 문법으로 새롭게 정의하면 여기 있는 극한값 자리에서 그 극한값이 함수값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입실론 델타 문법으로 정의하면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는데 그게 만족하기를 x와 c 사이의 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자, 여기서 차이점이 함수값은, 자, 연속은 c점에서의 함수값이 정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빠져야 된다. 여기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자라는 게 선생님 극한과 연속을 비교하면서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든 x에 대해서 fx와 함수값 c에서의 함수값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델타를 구하는 게 결국에는 연속성을 입실론 델타 문법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또 확장시켰을 때 미분이란 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C점에서 미분 가능한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오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수가 주어지고 점이 주어지고 미분 가능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기 이런 값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물론 결론적으로는 f'C에 대한 존재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점이 주어지고 미분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얘를 바로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연속이란 것도 결국엔 하나의 극한값의 존재성을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미분도 어떤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보이려면 하나의 극한값을 떠올려야 돼. 극한.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제일 처음 배우고 연속을 배우고 미분을 배우는 얘기는 이 극한을 정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극한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자, 어떤 시점에서 미분 가능성은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때 함수는 이 점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해요. 자,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존재할 때, 자, 구체적으로 얘의 극한값이 L일 때 그때 시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주어진 상황 얘도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와 c 사이의 x와 c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고 0보다 커지는 모든 x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c 빼기 x분의 x 빼기 fc, 여기 있는 값과 l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델타를 찾을 수 있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C점에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 즉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여기서의 차이점은 결국에는 C로 가까이 갈 때 X가 C는 아니어도 돼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선생님이 미분을 지도하면서 만났던 학생들의 가장 큰 오개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 fx가 있고 C점이 있을 때 미분 가능하냐를 물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런 값을 바로 떠올린다라든지 또는 x라는 시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얘도
미분 가능성을 설명하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고 얘도 미분 가능성을 설명하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미분 가능성은 뭐냐면 특정한 극한값이 존재할 때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C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생긴 놈의 극한이 존재하는 걸 보여야 이 극한의 존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어떤 구체적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fx가 주어졌는데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0일 때는 0이라는 함수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fx가 주어졌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 뭐냐면 함수 fx가 0에서 미분 가능일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 fx 0에서 미분 가능?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럼 결국엔 나는 이걸 구하면 되네? 그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f'x를 바로 구하려고 하는 거야. 주어진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 더하기 x제곱에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x분의 1에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x가 0이 아닐 때. 자, 그때 여기서 얘 계산되면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붙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한 x가 0일 때는 0일 때 0 미분하면 0이구나. 그래서 따라서 f'0은 0이다 라고 결론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fx, 자, 함수가 주어지고 점이 주어졌을 때 미분 가능성은 결국엔 뭐야? 결국에는 요렇게 생긴 놈에 대한 극한값의 존재성이거든요. 결국에는 요렇게 생긴 놈의 극한값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x 빼기 0분의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는 0이 아니어도 되죠. 따라서 여기서 fx는 주어진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0이 아닐 때의 함수값 x제곱 sin x분의 1. 자, 0에서의 함수값은 위에서 0이라고 돼 있죠? 0이야. 그럼 여기서는 x sin x분의 1이야. 즉 결국에 함수 fx가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하라는 얘기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생긴 놈의 극한의 유무를 따지는 거고 그 극한은 위에 있는 계산에 의해서 이 값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우리 이거 극한값 구하는 거 앞에서 했었어. 모임정리란 걸 이용해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논하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이렇게 되고 이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x sin x분의 1.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절대값 x도 0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 2이므로 조임정리에 의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sin x분의 1은 0이다.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sin x분의 1인데 얘가 0이므로 얘는 0에서 미분 가능이고 F'이다. 즉, 이 F'이라는 기호는 언제 쓰냐면 이렇게 생긴 놈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 극한값을 이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미분 가능성을 논할 때 처음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 미분 가능성을 논하기 위한 여기 있는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 극한값을 프라임이라고 칭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미분 가능성, 여기 있는 문제는 옛날 2013년도이긴 하지만 한양대에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가능성은
극한값을 설명하는 거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문제를 하나 더 다뤄보면, 자, 0이 아닐 때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0일 때는 0이라고 주어진 함수가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함수 fx가 0에서 미분 가능이냐를 질문했었어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f'0을 바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긴 놈의 극한이 존재하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극한의 존재성이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값을 다시 한번 보면 x 빼기 0분의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x가 0은 아니라는 얘기고 fx는 위에 있는 식에 의해서 얘네 그리고 f0의 함수값은 0이니까 결국엔 얘는 뭐냐면 x분의 얘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을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값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 있는 값.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덩어리 하나와 이런 덩어리로 쪼개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 결국 주어진 미분 가능성을 설명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 놈의 극한을 설명하는 건데 그 극한이 요 놈의 극한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걸로 귀결되고 결국엔 얘가 요런 극한으로 쪼개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결국에는 여기 있는 극한을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 극한을 이런 덩어리 하나와 이런 덩어리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얘는 우리가 극한값이 1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자, 근데 얘도 극한이 존재한다 안 한다? 얘가 우리가 방금 봤던 조염정리를 이용한 코사인이나 사인 앞에 이런 값이 붙었을 때 극한값이거든요. 얘도 우리가 0인 거를 설명할 수 있어. 즉 이런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극한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런 극한을 각각 쪼갤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극한의 대수적 성질, 우리가 앞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걸 선생님 앞에서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이 값이 존재한다는 설명할 수 있고 이 값이 존재함으로 아마 얘가 0이고 1이니까 값이 0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는 주어진 0이란 값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고 결론적으로 f'0의 값은 0이다라고 설명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학습지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이어서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의 정의지만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주어진 극한이 존재할 때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이런 극한이 존재할 때만 탄젠트 라인에서의 슬로프, 즉 기울기가 된다. 밑에 있는 것도 어떤 점에서의 데리베이티브. 근데 우리 교육과정 용어로 설명하면 결국엔 미분계수거든요. 미분계수. 이 미분계수라는 것도 논할 수 있는 게 주어진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어떤 f'x0란 값을 m이라고 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m을 이런 극한값의 존재 여부로 설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a라는 게 f'x를 구해서 x 대신 a를 바로 대입한 게 아니라 즉 f'a, a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논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a 이렇게 생긴 놈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 이 극한값의 존재성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생긴 놈의 극한값, 이렇게 생긴 놈 혹은 이렇게 생긴 놈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존재성을 보여야 그 극한값을 얘라고 칭한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걸 다시 같이 보면 정의역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값이 존재하면 f'x 결국엔 얘도 극한값으로 정의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x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리미트 뭐 z가 x로 갈 때 z 빼기 x분의 fz 빼기 fx 이렇게 생긴 극한이 존재할 때만 그때 그 극한 값을 f'x라고 칭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얘는 좀 오타인 것 같아요. f'x. 어떤 특정한 x에서 얘가 존재할 때 우리는 그때 f를 디퍼런시어블이라고 한다. 또한 도메인은 정역이잖아요. f의 정역 모든 점에서 얘가 존재할 때 얘는 디퍼런시어블, f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분수로 취급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y라는 변수를 이 x라는 독립변수로 미분하라라는 의미로만 지도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적분 파트만 가봐도 이렇게 dx나 dy를 하나의 덩어리로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즉 dy나 dx를 단독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랬고 결국에는 dy, dx를 분수가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 dy나 dx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막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설명은 우리 학습지 32나 31페이지, 32, 33에도 나와 있고요. 미분의 선형근사 할 때 좀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 대략적인 의미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하려는 얘기는 물리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미분이란 게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발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좀 거칠게 쓰던 내용들이 수학적으로 다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렇게 미분을 깊게 다루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기호에 대해서 선생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기호 되게 익숙하죠. 뭐 델타 X라고 하기도 하고 물리로서 설명하면 변이 차인데 얘를 차분이라고 해요. 영어로 difference. 차이라고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x는 뭐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부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dx라는 건 이제 dx 우리 익숙한 기호죠. 얘를 이 차분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미분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는 미분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미분이라고 하진 않고 여러분들 미분소 또는 미분 조각이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자, 얘를 영어로 differentia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dx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dx는 델타 x 이것의 일종인데 즉 결국에는 어떤 차이인데 뭐냐면 굉장히 작은 차분이라고 해석하거든요. 물론 수학에서는 이 dx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럼 이런 질문을 갖는 거죠. 굉장히 작은 거라고 했는데 그 굉장히 작은은 어떤 것일까? 얼마나 작아야 이 델타 x가 dx라는 값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물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dx를 제곱했을 때 거의 0과 같아지면 이 dx, 즉 이 차이를 미분이라고 한다. 또는 미분소, 미분조각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y는 x제곱 있을 때 우리는 y'은 2x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미분소, 미분조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때 이 델타 y는 결국은 y값의 변화량이잖아요. 이 y값의 변화량을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변화량에서 원래 있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때 이 dy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이 굉장히 작은 차이를 dx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제곱 빼기 x제곱. 그럼 얘 계산하면 x제곱 더하기 2x dx 더하기 dx제곱 빼기 x제곱이잖아요. 그럼 얘 없어지는데 뭐야? 우리가 dx라고 할 때 얘는 굉장히 작은 차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거의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2x dx죠.
그 dy라는 작은 조각은 2x 곱하기 dx. 그때 이 2x 얘를 f'x라고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얘를 dy dx를 2x라고 한다는 거야. 우리가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델타 y라는 것과 이 dy라는 거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얘는 실제 y 값의 차이를 의미하고, 이 dy라는 거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접선에서 탄젠트 라인에서의 y 값의 차이를 설명을 해요. 이 접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f'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어떤 기울기, 직관적으로 봤을 때 기울기에 해당되는 어떤 값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dy를 미분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dx나 dy 이런 것들이 다 각각 하나의 덩어리로서 값을 가지는 거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작은 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dy가 뭐 0.00002라고 해. 자, 얘가 뭐 소수점 100짜리야, 100짜리. 마찬가지 dx가 0.00.1, 얘도 소수점 100짜리라고 해. dy나 dx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값을 가지지만 굉장히 작은 값을 가져. 근데 dy, dx 이 값이 2라는 값으로서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는 얘를 분수로 해석하진 않지만 이런 값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미분. differentiat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을 극한이란 도구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의 dx, dy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학을 해서 뭐 공학 계열로 갔을 때 만나게 될 다양한 표현이나 용어들 중에서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변수 x가 주어졌어. 여기서 변수 x라고 하면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독립변수 x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이것의 미분 조각 또는 미분소라고 한다 그랬죠. 이 dx를 구하는 거를 얘를 differential이라고 해요. TIAL.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함수 fx 얘를 미분해서 df, dx 얘를 구한다라는 거를 differentiate라고 해요. 결국엔 얘는 함수 fx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x는 정확하게 독립변수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함수 fx가 있을 때 요 놈의 도함수 f'x 이거를 구한다라는 거는 데리베이티브라고 한다는 겁니다. 데리베이티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를 봤을 때 디퍼런셜과 디퍼런시에이트와 데리베이티브 이 용어가 굉장히 좀 약간 의미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이해하고요. dx와 dy라는 덩어리를 뒤에서 여러분들이 선형근사할 때 자세히 다룰 테니까요.